공대를 졸업했고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는 3년 미만의 경력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 자체도 마케팅 부서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학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학원 교육, 학원 교육 분야 영업, 영업 관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블로그를 그때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물론 그 전에 개인적인 블로그를 가끔씩 포스팅을 했던 적은 있지만 제가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시작한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활용했던 부분,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이었죠. 블로그 운영에 대한 공부를 했고 이제 실무에 적용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블로그를 통한 학원생 모집을 하는데 성과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제 블로그를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후로 이제 저는 프리랜서로 여러 주제의 블로그를 또 운영을 했었는데, 건강의학 분야 이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교육 분야 이 부분도 제가 계속했던 분야고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된 주제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는 사실 제가 좋아했던 분야가 아니고 이제 클릭당 단가가 높다는 이유와 인플루언서나 기타 여러 가지를 승인을 받기에도 IT 분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공부를 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 후에 경제도 마찬가지 동일한 이유로 최근에 시작을 했던 부분, 맛집,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잠깐 관련 주제를 운영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관련해서 이제 에드푸스 수익과 기타 협찬, 원고료를 말하는 거죠. 협찬 같은 경우를 합쳐서 월 100만 원 이상을 달성을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의 전적을 바탕으로 제가 재작년에 약 2년 전이죠. 2년 전에 건강 관련 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어느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고, 더구나 이런 분야의 전공자거나 이런 분야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고서 취업을 했다는 것을 오늘 이제 주제와 연결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관련 기업을 입사했던 부분이 제가 건강의학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했던 부분들이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DB 생성도 하고 바이럴도 하며 또 브랜딩 작업도 하는 규모가 있는 회사예요. 지금도 이제 관련된 지인들이 그 회사에서 다니고 있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그런 관련된 블로그를 통해서 메인으로 해서 그런 일을 했었고, 바이럴 마찬가지로 또 추가했었고, 네이버 카페 개설과 뭐 블로그 모집, 요즘 이제 마케팅 회사에서 보통 블로그들이 많이 제안을 하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사 후 다시 프리랜서로 제가 일을 했었고, 중간에 이제 다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작년이었죠. 이제 작년에 입사 제안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작년 제가 초부터는 이제 게릴라 마케팅 쪽을 했었어요. 프리랜서를 하면서 제가 게릴라 마케팅은 원래 했던 분야가 아니었는데, 지미엔 카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미엔 카페를 통해서 경영 가입을 하고, 제가 이제 게릴라 마케팅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또 배우면서 병행을 했던 시기였어요. 이렇게 프리랜서 일을 하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는 게 작년 이제 하반기였고, 다시 입사 제안 세 군데에서 입사 제안을 받았어요. 플러스 이제 게릴라 마케팅 포함한 바이럴 부분도 강화가 된 부분이죠. 근데 지원한 곳 대부분이 최종 면접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입사 제안도 세 군데 받았는데, 뭐 안마의자 해외 수입 총판 업체라든지 이 중에서 이제 마케팅, 오픈마켓 포함해서 여기서는 오픈마켓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오픈마켓 쪽은 경험이 없었고,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죠. 더구나 전 포토샵도 못했어요. 포토샵도 할 줄 못했죠. 이거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게 유리한 건 맞아요. 포토샵을 병행할 수 있는 마케터들을 선호하더라고요. 두 번째 갔던 거는 여기 대형 병원, 제가 있는 지역에 큰 대형 병원의 마케팅 부서에서도 이제 필요로 했었는데, 이 부분도 전형적으로는 가전 전자제품 관련된 뭐 렌탈도 하고 있는 총판 업체였는데, 여기에는 제가 이제 취업을 제안을 받았었고, 그래서 제가 취업 제안
받은 이후에 면접을 본 이후 취업에 성공을 했었던 곳이에요. 메인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수익 창출하는 부분을 했었어요. 블로그 수익 창출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을 회사 홈페이지 쪽으로 유입을 시키는 일을 주로 했죠. 그 이후에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다시 하면서 이제 최근까지는 계속 이제 최근이죠. 최근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최근에 다시 프리랜서, 그다음에 사업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전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마케팅 관련 업체 몇 곳에서 오고, 특이한 것은 이제 대기업에서도 연락이 직접적으로 제안이 왔습니다. 일단 여기 기아 자동차 경영기획, 광고기획, 교육기획, 브랜드기획에서 제안이 왔죠. 이게 제가 사람인하고 잡코리아에 이력서를 올려놓은 상태였는데 계속해서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걸 발견한 날이 2월 10 며칠이었으니까 약 한 달 전에 이미 이렇게 왔었는데 지금은 다른 공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안이 왔었는데 제가 늦게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로그라는 부분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회사를 제가 다녔던 전에 있던 직장에서는 오너분이 실질적으로 저한테 하는 말이 블로그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뭐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세부적으로 또 연구를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그걸 또 수익으로 연결하기에는 또 미세한 부분이지만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모든 마케팅 분야에서 각각 마찬가지죠. 게릴라 마케팅 포함해서 다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얼마나 좀 더 집요하게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보느냐는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엄청 막 이게 막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블로그를 시작을 하기가 사실 진입장벽이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하나를 더 쌓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인 것 같아요. 더구나 제가 만약에 마케팅 분야를 가고 싶다 한다면은 블로그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으로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유료 광고를 통한 페이스북, 키워드 광고, 뭐 인스타, 뭐 여러 가지 하나의 포트폴리오 쌓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실무적인 자기 했던 그런 부분들은 블로그나 지식이나 이런 자기만의 그런 부분을 하나의 포트폴리오 링크로 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이력서에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넣는 그 링크를 넣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자기만의 SNS를 했던 부분들도 같이 분야가 연결된다면은 넣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경험한 부분에 의하면은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는 분 같아요. 공무나 경영대학원까지를 다 중간에 다녔어요. 물론 제가 졸업한 거는 이제 공대고 두 가지는 중퇴를 한 상태였지만 이게 뭐 큰 이력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이제 한 줄의 이력서 안에는 이 사람은 융합적으로 공대생적인 지식 외에도 문과적인 지식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아자동차 이런 데서도 이런 제안이 왔다는 것은 그 세부 이제 지금 신입 경력을 한번 보면은 이 보시면은 이제 혹시나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뭐 있나 해서 특수사업부 이제 이런 부분을 봤어요. 지원 분야를 보니까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공계열 전공하는 사람을 우대한다. 그런데 뽑는 분야는 뭐죠? 마케팅, 신사업 검토, 상품기획 이쪽이에요. 마케팅이라고 부분은 굳이 이제 분야를 연결한다면은 경영학 쪽으로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네, 문과 쪽인 게 가까운데 공대적인 지식과 이제 이과 문과적인 그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이과를 졸업하신 분이라면은 더욱 더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갖고 있다면은 자기만의 큰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무엇을 이제 해야 될까?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긴 하지만 제가 면접을 보았을 때는 블로그 자체를
키워서 그거를 기다려줘서 해준다는 그런 데는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업 규모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큰 기업은 아니었으니까 개인적인 소규모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서는 블로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는 보지만 당장에 어떤 효율을 낼 수 있는 마케팅적인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기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키워드 광고라든지 파워 컨텐츠 요즘 이제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한 유료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데이터를 분석하고 바로바로 효율을 낼 수 있는 부분들, 이거에 대한 경력이 있는 인재들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같이 능력을 갖춘다면은 자기만의 강점을 더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최근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쇼핑몰 분야로 많이 가잖아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비롯해서 다양한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던 경험이나 그런 경력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블로그 외에 어떤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 SNS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광고 매체들을 활용했던 부분들, 이거를 좀 더 효율 높이고 그거에 대한 브랜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포토샵, 영상, 요거의 부분에 이제 쇼핑몰까지 했던 부분들. 물론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개인적인 사업적인 부분의 마인드를 갖고선 한 번 정도 도전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어떤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내게 하나의 경험이 되고 경력이 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좀 더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졸업한 과가 이쪽 분야도 아니고 또 제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나이가 그렇게 적은 나이도 아닙니다. 중간에 공백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력서를 보면은 중간에 공백 기간을 뭐 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공부를 했던 분이 공백을 갖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는 어쨌든 큰 마이너스죠. 그리고 회사를 들어가서 오랫동안 한 곳에 있었던 그런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곳의 경험은 있지만 여러 곳을 회사를 오랜 기간 다닌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업이나 다시 재취업에 대한 부분, 성공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이 블로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플랫폼을 활용했던 그런 경험, 경력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은 이 블로그는 플랫폼들을 서브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